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답니다. 무지개 라이브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째 혼자 살고 있는 손담비라고 합니다. 자취한 지 17년 차. 네, 혼자 한 3년 혼자 살고 있는 전 프로골퍼 박세리입니다. 당당한 1인 가구의 싱글 라이프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트렌드가 된 현 시점에서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꾸밈 없이 보여주겠다는 기획 의도로 시작. 저 소리는 무언가를 비집고 나오는 소리예요. 라면과 소세지와 싱글 라이프에 대한 진솔한 모습과 지혜로운 삶의 노하우,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 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약간의 외로움과 약간의 고독함과 약간의 쓸쓸함이 있지만 그 쓸쓸함이 달기도 하고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면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이 좋습니다.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박나 지난해 연예대상에서 MC 박나래의 대상 수상을 비롯해 활관왕을 석권하며 대세 예능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MBC 간판 예능으로 거듭난 나 혼자 산다. 위원들은 2020년 나 혼자 산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이제 나 혼자 산다의 그 장수 프로그램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초심을 찾아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1인 가구 최초의 예능을 표방함으로써 싱글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선의 변화를 유도한 그런 프로그램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화두가 된 시대에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이런 독립적인 삶과 그 타인과의 느슨한 연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그 최적화된 그런 예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다만 요즘에 나 혼자 산다는 좀 세대면에서 청년 싱글들의 이야기로 좀 제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나 혼자 산다를 보면은 내가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게스트 출연자들은 뭐 1, 2회나 3, 4회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인물 소개도 좀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일상의 어떤 루틴 같은 것도 좀 관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옷을 입고 나가서 누굴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이 좋다야, 나 혼자 산다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저는 이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지점도 있는데요. 요즘 이제 비지상파에서 이 나 혼자 산다의 재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시간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순차적으로 재방송들을 해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박나래 씨가 당상동 그 좁은 집에서부터 지금 한강 뷰가 보이는 이런 집까지 이사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저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준 것뿐이 없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뭔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한 성장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 뭐 그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연예인 관찰 프로그램의 어떤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올해 초에 박나래 씨가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보여주었잖아요. 진짜 어제 뭔가 이상하더라. 맨날 같이 놀던 사람들이 맞아. 시상식에 앉아 있으니까 좋더라고. 미용실 패션이고 설마 이게 끝이 아니겠지? 옛날에는 이거 티팬티를 입을 줄 몰라가지고 앞으로 입었다가 나한테 갔다. 잘했어. 어떡해. 아이고 거기 봐봐. 잘 된다고 했잖아. 잘했어. 선배님께서 맨날 자고 막 이럴 때 일주일에 하루 일할까 말까 한 달에 막 이틀 일할까 말까 하고 맨날 이러면은 몇 살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34까지는 해봐야지 그랬단 말이야. 그랬나? 선배가 그래서 34까지 해봐야지 이랬는데 내가 듣고 아유 그때까지 이러고 산다고 내가 이랬단 말이야. 잘 될지를 이제 모르니까 35세 이렇게 대상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 넷에 그만뒀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인이 그랬어. 그래서 그럼 거인은 언제까지 할 건데? 나? 난 무대에서 똥을 쌀 때까지 할 거야. 언젠가 지리겠구나 이 친구가. 언젠가 지리겠구나 이 친구가. 관략금 또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개개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우리 호흡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여러분 우리 나래가 대상 탔어요. 그만해 부끄러워. 그만해 부끄러워. 어떡해. 우리 나래가 한남동 사람들 거기 쏘나타. 그래서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자축하는 의미, 그다음에 어떤 또 고향에 가선 딸이나 손녀로서의 모습을 사실 다시 보여주어서 뭐나 차 하나 굽고 갔어? 엄청나게 좋다. 고생을 많이 해갖고 돈 벌어갖고 할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기 그 대리점 사장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거기 박람회 오셨다면서요. 사장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거기 박람회 오셨다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래? 예. 소소한 재미를 사실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으로 올수록 약간 좀 화제성이나 아니면 이벤트성을 자꾸 출연자들한테 좀 보여주도록 사실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패널들도 이제 이렇게 출연자들 대화를 할 때 리액션을 좀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사실 너무 자주 오고 가다 보니까 좀 초반에 좀 즐거움을 잃어가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 혼자 산다에서 다룬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편이 무엇일까요? 저는 태사자의 김영준 씨 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태사자의 김영준 씨는 이제 그 뉴트로 열풍을 타고 탑골 레전드로서 이제 다시 대중들 앞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는 김영준 씨를 가수 김영준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 김영준의 어떤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잘 그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택배 기사로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의외였어요. 아유 많이들 시켜셨네. 처음 갔을 때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갔을 때 정말 기분 묘했어요. 왜냐면 한 15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가수로 KBS를 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택배 기사로서 KBS를 가니까 정말 기분이 되게 묘했고,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무인 택배함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저 무인 택배함 혹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약간 퉁명스럽게 저쪽에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전에 가수로 왔을 때는 되게 배우도 좋았는데 약간 정말 희비가 많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이제 택배하러도 가지만 이제 또 촬영도 하러 가니까 비는 없고 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때 가수였지만 지금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우리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좀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살려낸 회차가 아니었나 해서 이 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회차는 좀 최근에 그 한혜진 씨가 보여준 백벌 챌린지 에피소드를 좀 꼽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백벌을 입겠다라는 도전, 우선 그 미션이 우선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미션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약간 비난이 있었음에도 자기는 당담하게 그 어떤 생각이고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밝히는 인터뷰 부분이 오래 일해온 모델로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에 좀 많은 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진짜 껍데기? 겉모습으로 일을 하는 직업이라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지금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라고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 모이신 분들은 저의 가장 최측근으로 제가 섭외 전화를 했을 때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분들입니다. 이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자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차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세정 씨가 출연한 회차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좀 사소하고 어설프지만 혼자 삶으로써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사소한 고장난 방충망을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뭐 화장실에 전등을 갈아 끼워야 되는 이런 되게 소소한 문제들이지만 어설프게나마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또 이제 은행에 가는 장면도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가, 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도 던져줬고. 저 여기서 네. 펀드나 적금 좀 들려고 하는데 이 나이 때면은 한참 그 궁금할 나이죠. 첫 번째로는 청약을 말씀을 드리고. 아, 청약 무조건 해야죠. 있어요. 있으세요? 어유. 두 번째로는 그 적금을 추천을 드려요. 적금이 그래서 낫지. 그 이유는 펀드보다는.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야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목돈을 찾으면서 돈을 불리는 재미도 가질 수가 있고. 적금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게 적당해요? 많이 한다고 뭐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죠? 많이 하면 좋죠. 예금이랑 적금이 뭐가 달라요? 근데 국민연금 말고 또 다른 연금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반면 이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해온 게 최근에 이벤트성 에피소드가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수진 씨가 초반에 나와서 수제 막걸리를 만드는 에피소드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출연자들의 일상적인 루틴을 보여주지 않고 나 혼자 산다를 찍으니까 이 김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봐야지라는 의욕이 굉장히 넘쳐서 약수터에 가서 굉장히 힘들게 등산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또 수제 막걸리를 빚으면서 좀 실패를 하고 또 수제 어묵에 도전하면서도 또 되게 어설픈 결과물이 나오고 경수진 씨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도전하고 이런 성격이 드러난 에피소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본인의 몸에 익지 않은 도전을 연속해서 보여준다는 데서 오는 부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 혼자 살면 그렇게 몸에 익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도전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1인 가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캠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서 제한이 된다는 것도 저는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그 인위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이 1인 가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 부자연스러웠다는 그 인상을 더 강하게 받은 것은 그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경수진 씨 방송이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걸리 광고도 하고 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라는 멘트를 이제 초반에 오프닝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숙할 만한 일이고 이제 인사말일 수 있는데 그 삶을 좀 더 이렇게 자기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송승연 씨 편이 약간 정말 자기적이다라고 느꼈는데 그 에피소드가 재미가 없었다거나 그 에피소드가 좋지 않았다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이제 그 나온 거주 공간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방송 촬영을 위해서 잠깐 빌려 있는 제주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고 이 화제성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탑 연예인을 불러보고 싶은 방송 제작진의 어떤 욕망과 맞물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에피소드를 하는 것이 과연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 혼자 산다에서 빠질 수 없는 스튜디오 포맷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펼치는 토크 또한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 스튜디오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이
스튜디오가 시청자들의 느낌을 좀 대변하면서 공감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보이기 위해서 관찰 예능이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튜디오 토크가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의 스튜디오 토크는 이제 시청자를 대변한다기보다 어느 순간 그 출연진들의 굉장히 익숙해진 관계 때문에 그 동료, 지인으로서의 시선이 더 지배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토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 살고 얘도 혼자 사는데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라고 만들어진 세트인데 너무 이벤트들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더 그 좁은 공간에서 북적북적대니까 뭐 산만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시연 씨 같은 경우 이제 금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업을 하는데 뭐 네가 잘 못 지켰으니까 곤장을 맞아야 된다. 이러고 거기 갑자기 엎어놓고 때리는 거죠. 그런 장면도 좀 너무 부산스럽고 과잉 그 연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스튜디오가 자꾸 이야기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좀 행동의 공간으로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야기에 집중하는 관찰하고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는 올해 평균 가구 시청률 9.9%를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 1위를 사수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타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과 차별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시청자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출연자들의 인맥 속에서 이 주인공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인위적인 이벤트들이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 집 인테리어를 친구들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된 관찰 예능의 어떤 단점 그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은 주인공은 사라지고 주변인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관찰 예능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지점을 찾지 않는다면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자꾸 더 화제성 인물만 찾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뭐 인맥 문제라든지 친구들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또 다양하게 따로 또 같이 모이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이렇게 반영하는 측면으로서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저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송승헌 씨가 이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인데 그때 스튜디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 무슨 합성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다른 차원에 있는 비주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그 동떨어진 에피소드에 대한 느낌으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예능으로서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스타일 예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공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스튜디오가 그냥 단순히 방청객 모드가 돼서 남의 삶을 그냥 흥미거리로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나온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더 강력한 재미와 감동 또 공감을 선사하는 나 혼자 산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